네,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대략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계셨던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실적 나왔는데 발표하고 나서는 바로 시간의 시장에서 3%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잘 갔네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의 시장에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만큼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모멘텀 소멸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가 바닥에서부터 많은 부분 올라왔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는 아니군요. 네, 예. 일단 실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네. 3분기 매출액이 74.8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가 64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잘했네요. 16% 정도 네. 이제 이 증가가 되었던 부분이었었고 컨센서스는 74.8억 달러여서 컨센서스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EPS를 보게 되면은 EPS가 정말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EPS가 3.19달러, 그 전년도 대비 83%가 이제 증가가 되게 되고요. 잘했네요. 컨센은 2.57달러였으니까 네. 컨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많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창출하는 가치가 9억 달러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시청자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가 이제 시청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억 한 4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시청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 가장 많이 봤었던 것이 한 8천만 명 정도 봤었거든요.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봤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이 영상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많은 가입자들에 대한 순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3분기 신규 유료 가입자를 보게 되면은 440만 명이 이제 순증이 되었습니다. 예. 자체 전망치가 350만 많이 명이었었고, 올랐네요. 이 전문가 평균이 378만 명이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 가입자 수는 이제 2억 명을 넘어서게 돼서 2억 1,360만 명, 그리고 4분기 때는 850만 명의 가입자 순증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3분기에 이러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고 4분기 때 이것이 가입자에 대한 순증으로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슈티펠에서는 이 매력적인 오리지널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이 국제적으로도 침투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1,000만 명 이상까지도 가입자의 순증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탄력을 받는다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주가는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넷플릭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OTT 관련돼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 전에 보게 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가입자 관련해서 나온 거죠? 가입자 관련돼서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을 수가 있게 될 네네. 거고, 넷플릭스가 다시 한 번 더 약진을 하게 되니까 그 관련돼서 과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이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OTT 서비스에 대한 이 국가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IP 관련돼서 상당히 강력한 IP를 갖고 있잖아요.
마블도 있고. 네, 마블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컨텐츠가 이쪽 부분에서도 성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디즈니 플러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14일날 미디어 데이를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예. 다음 달 12일날부터 한국 서비스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국내에 있는 이 콘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OTT와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드라마를 또는 뭐 다른 영상들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제작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OTT 관련된 업체를 네, 보게 네. 되면은 CJ ENM이 요즘 티빙 관련돼서 그렇죠. 사실 가치가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OTT 관련돼서에 대한 이런 기업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보세요. 원래는 사실 반영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움직였죠, 그냥. 예, 뭐 웨이브 내외는 티빙 이 정도밖에 맞아요.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주가의 이런 많은 결정 요소로서 작용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롭게 이 주가의 결정 요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CJ ENM이 사실상 주가가 많은 부분 횡보를 하고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이 향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한번 이제 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만약 차익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신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네. 이 OTT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게 될 때 사실 이 계약에 대한 이 개런티 자체가 이 향후에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계약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제작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뭐 이 OTT 업체가 네. 미리 제공을 하게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이 뭐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이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향후에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이 이익이 창출이 되게 될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작 업체들이 다소 이런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흥행해가지고 런닝 개런티 같은 것도 받으면 매출에 네, 도움이 아무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제작업체들에 대한 이익이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네.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컨텐츠 제작업체들에 대한 지위가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가게 될수록 더욱더 그렇죠. 이런 그럴 수 있죠. 런닝 개런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작 관련돼서 오징어 게임이 워낙 이제 히트를 치고 났으니까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관련돼서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마이네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마이네임이 이 지금 TV 쇼에서도 한 4위까지 올라오게 되고 한국에서는 1위로 지금 등극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런 콘텐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라는 이제 이 네. 제이 콘텐츠리의 신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유아인이 주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이런 종목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 무빙이라는 작품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인가 보죠. 그렇죠? 뭐 디즈니 플러스 쪽에 네. 오리지널 이제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이 조인성 주연의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 그렇군요. 부분도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제작업체들 같은 경우 오늘 차익이 나왔을 때에는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작업체는 밀렸을 때 담자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게 원전 관련된 거군요. 심각한 전력난에 따른 우라늄 관련주가 폭등했다. 이제 국내 증시에도 계속해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전력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전력난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러한 이제 네. 고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원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80불대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높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네, 되면서 유럽에다가. 급락이 한번 나오기는 했었었는데 예, 예. 생각보다 그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이 레벨대를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5달러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게 되면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 요청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네. 이 다음 달 공급량을 동결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말이랑 행동이 다르네요. 뭐 지금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있는데 이게 노르트 스트림 2 개통을 이제 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개통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보다 더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딜을 하고 싶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급만 하겠다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공급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런 에너지원을 이용한 많은 부분 볼모를 잡겠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아, 관측 그렇죠. 때문에 지금 사실 빠르게 이런 공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체 에너지원 관련돼서 원자력이라는 부분도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CNBC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태양력, 풍력과 달리 다른 대체 에너지하고 다르게 24시간 동안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많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11일 EU 장관 공동 기고문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U의 많은 국가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원자력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돼서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22일 날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네. 이 관련돼서 승인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이 글로벌 쪽에서부터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게 되면은 이 8월 초 우라늄 현물 가격은 파운드당 32.25달러였었는데 네. 19일 날은 47.2달러까지도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2007년도에 사상 최고치가 137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에 비해서는 여유가 좀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라늄 관련돼서 이 미국에 관련된 ETF를 보게 되면은 이 우라늄 ETF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 0.6%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차트의 방향 자체가 위로 다시 한 번 더 고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요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카메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카네코. 네, 이 카메코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라늄 ETF하고 동일한 이제 이 거의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이제 이 해외에 관련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원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럽에서도 원전 쓰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을 좀 잘 만드는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좀 투자의 힌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보다 더 큰 사업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되고 투자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탄력도 훨씬 더 높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해당돼서는 가장 요즘 강했던 종목은 일진파워가 그렇죠. 예.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랬죠.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장 중반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을 좀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장 후반으로 가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가 많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수급이 이쪽으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해외에서도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큰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원전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두산중공업 역시나 보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